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시대별 정치사 흐름 들어가겠습니다. 이 시대별 정치사의 흐름은 자 어디부터 삼국시대부터 해가지고요. 삼국시대부터 해가지고 쭉 조선 후기 그죠? 개항기 이전까지 그죠? 이전까지 이렇게 이 책에서는 시대별 흐름 정치사에 관해서 쭉 시기별로 배열하고 있습니다. 그죠? 시기가 있으면 그 밑에 역사적 사건들을 이렇게 쭉 배열하고 있죠. 비슷한 시기. 이런 식으로 체제를 갖춰져 있고요. 주제별 있잖아요. 주제별. 뭐 분류사라고 하는데 뭔가를 분류해놨다 이거죠. 문화에도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뭐 건축 문화, 뭐 불교 문화, 그죠? 뭐 쭉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경제제도, 뭐 토지제도니 이런 건 따로 이 조선 후기 개항 이전까지 끝나고 나서 따로 그 다음 편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편에 이제 배치를 시켜놨고요. 배치라고 할게요. 이게 뭐 글을 뭐 쓴다는 의미가 아니었거든요. 이거는 이제 어떤 사건을 역사적 그 시대의 밑에다 맞추어서 하겠다 이런 의도였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냐? 근현대사가 있습니다. 근현대사를 쭉 개항기 그죠? 개항기 이전 누구 대원군부터죠. 대원군 집권기부터 해가지고 쭉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잠깐 이제 일제강점기까지 해놨습니다. 일제강점기 끝나는 해방전까지고 그 다음에 이제 해방 후 현대 이렇게 이제 배치를 해놨습니다. 이런 것을 그 시대에 맞게 이렇게 쭉 이렇게 흘러가서 보시면은 그냥 앞뒤가 섞일 이유가 없단 말이죠. 내가 이렇게 이 책을 만들어내고 나니까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 정쌤? 그대로 따라하고 있대요. 그대로. 왜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남의 것을 힘들게 만든 거를 그대로 뺏겨 쓰는 거. 이건 안 되죠. 뭐 양해를 구해가지고 하면 되나. 그었다가 또 인신공격까지 하는 인신. 그죠? 나쁜 사람입니다. 또 뭐 있어요? 누굽니까? 전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다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나한테 걸리면 죽습니다, 얘들. 내가 아직 요새 내가 좀, 내가 직책이 그래서 참고 있는데, 빨리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이 두 분. 죽어, 진짜. 여기부터 조선이 딱, 이렇게 하죠? 네. 시대의 흐름이 이제 흘러간다는 거. 그런 거죠. 이제 백제, 고구려, 신라, 고려, 조선 이렇게 이제 흘러갈 거랍니다. 병다리와 떠나는 국사여행, 국사여행. 자, 오늘은 어디로 떠나볼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삼국시대 들어가죠. 삼국시대를 들어갑니다. 삼국시대. 자, 고구려 맨 위에 두고 있고요. 그 밑에 백제.
거기서 신라, 그 다음에 가야를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가야는 연맹왕국 단계에서 망합니다. 이쪽은 다 고대왕국으로 성장을 하죠. 이들은 고대왕국으로 성장합니다. 근데 이들은 이제 고대왕국에서 무너지고 신라만 또다시 이제 통일하고 어느 정도 이제 전제 왕권이 강화된 나라로 또 성장을 합니다. 가야 이쯤에서 그죠? 고대 왕국이 안 되고 삼국 통일 직전에 이제 신라가 삼국 통일하기 전에 멸망을 합니다. 그죠? 신라에 다 흡수되죠. 신라에. 이런 상황이고요. 자,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고구려. 여기 고구려 나와 있고, 여기가 고구려고, 여기가 이제 백제 지역이고요. 여기 신라 지역이고, 가야 지역입니다. 이거는 지금 4세기죠, 4세기. 예. 4세기에 백제 전성기를 나타내는 지도입니다. 자, 4세기 때 백제 왕은 누굽니까? 백제. 근초고왕이죠. 근초고왕. 그죠? 그래서 이제 평양성에 쳐들어가서 고구려의 누굽니까? 고구려의 고국 원왕이죠. 원통원왕. 고구려 고국 원왕을 전사를 시킵니다. 고국 원왕이 전사하고, 그리고 어디? 이쪽에, 그죠? 요서입니다. 요서에 진평군을 설치하죠. 그리고 요동이 아니고 산둥이죠. 산둥에다가, 그죠? 산둥까지 진출하고, 또, 남으로 외까지 진출합니다. 그죠? 외까지 진출합니다. 칠지도 이런 거 하사하죠. 또, 가야 6국을 병합하죠. 가야 7국이죠. 가야 7국이니 가야 6국이, 원래 가야는 6가야 아닙니까? 몰라요. 그때 가야, 근초공황 때는 가야 7국을 병합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했겠죠. 그런 사소한데, 얽매일 필요가 없어요. 6국이니 7국이니 3국이니 이렇게. 근데 숫자가 중요할 부분이 있어요. 최치원은 시무 10여조 사고죠. 최승은 시무 28조 아닙니까? 그런 거는 이제 있는데, 6국이니 7국이니 이런 건 별로 중요치 않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근초공황은 어딥니까? 마한 전체를 정벌했다고 합니다. 마한 전체를. 그죠? 이때 이제 백제가 섰고 나서도 각 마한이 있었죠. 마한이 이제 쭉쭉 밀려 내려오지 않습니까? 준왕이 세웠던 마한 세력들이. 그래서 이 전체를 이제 근초공황 때 이제 다 점령을 하고 이제 그때 이제 백제가 되었다. 비로소. 그런 말일 겁니다. 초공황 때 4세기입니다. 근초공황 때. 백제 전성기죠. 자, 그 다음에 5세기 때는 고구려의 전성기입니다. 5세기는 고구려의 전성기. 그죠? 5세기는 고구려의 전성기입니다. 누굽니까? 광개토 태왕과 장수왕 때죠. 광개토 태왕 북진정책, 물론 남진정책도 합니다. 사실은 광개토 태왕이 그 백제를 훨씬 더 많이 칩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기 할아버지, 그죠? 고국 원왕이 전사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빡빡 쳐 있는 거죠. 그래서 훨씬 더 많이 백제를 공격합니다. 그래도 북진정책을 상당히 많이 하죠. 자, 후연을 격파합니다. 후연 격파하고, 거란도 막 격파하죠. 부여 쪽도 막 깨뜨립니다. 동부역까지, 그죠? 그리고 이쪽이 숙신이거든요. 숙신 쪽도 이제 치죠. 그러면서 이제 광활한 영토를 강하게 늘립니다. 나중에 이제 문자명할 때 되면 이제 부여를 완전히 이제 복속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최대 영토가 되는데, 그 앞에 아버지가
장수왕 있죠? 장수왕. 할아버지죠? 문자명왕 할아버지. 장수왕은 주로 남진 정책입니다. 국내성에서 평양성으로 천도를 하죠. 평양성으로 천도해가지고 남진 정책을 시작합니다. 백제와 신라에서는 이때 나제 동맹을 맺죠. 그죠? 나제 동맹, 나제 동맹을 맺습니다. 비유왕하고 늘지왕이죠. 이쪽은 비유왕, 이쪽은 늘지왕, 나제 동맹을 맺습니다. 그걸 깨고 장수왕이 계속 남한에서 내려오죠. 그러면서 한성을 점령합니다. 그죠? 유래성. 그래서 계로왕을 여기서 죽이지 않습니까? 계로왕이 전사합니다. 뭐 이런 강제도 태왕 때 동해 복속하죠. 자, 그러면은 이게 5세기 상황입니다. 이 지도의 모습을 봐주시면 돼요. 자, 6세기는 신라 전성기죠. 누굽니까? 진흥왕입니다. 진흥왕. 그죠? 진흥왕 때인데, 진흥왕은 이쪽 지역을 점령하죠. 이쪽 지역. 한강유역. 자, 이거 잘 봐둡니다. 6세기 지도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6세기 신라 영토입니다. 이때가 누구 때다? 진흥왕 때죠? 잘 봐두십니다. 진흥왕은, 자, 여기, 금성. 여기 금성이 경주 아닙니까? 그죠? 많이 치우쳐 있죠? 지금 보더라도. 그래서, 요쪽 자꾸 이제 요쪽으로 나와가지고 이제 중국과 교류를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요 지역을 점령을 합니다. 자기가 독차지하죠. 성왕과 함께 한강유역을 이제 수복하자 이렇게 하면서 한강유역을 빼들자 이러면서 같이 오다가 요쪽까지 이제 누가 진흥왕이 독차지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누굽니까? 성왕과 성왕의 아들 창왕 위덕왕이라고 하죠. 이렇게 막 하다가 결국은 성왕이 전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이쪽에 이쪽에 진흥왕이 차지하고 여기다가 신주를 설치하죠. 신주. 초대 군주가 누굽니까? 김무력입니다. 김의 김씨, 김무력. 김유신 할아버지, 그죠? 김무력. 요 잘 봐주시면 되고. 그래서 진흥왕 때는 순수비, 그죠? 북한산 순수비, 황초령비, 마운영비 뭐 이런 거 중요합니다. 그죠? 창령비, 단양적성비 뭐 이런 거. 나중에 봐두시면 되고요. 나중에 나올 겁니다. 자, 그때의 6세기 상황을 보여주는 지도다. 자, 이거 보시고 이제 고구려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고구려 태조왕부터. 자, 고구려 태조왕 1세기부터 2세기까지 했죠. 거의 2세기 중반까지. 그죠? 엄청 제외기간이 길지 않습니까? 옛날에 이때는 이제 태조왕이 많이 바뀌고 몇 명이 썼을 것이다 이러는데 그거 이제 그런 이제 말을 하지 않습니다. 태조왕은 한 명이다. 이 오랫동안 이제 제외를 하는 와중에 이제 왕권을 강화시켰을 것이다. 그죠? 왕권을 강화시키고 게르부 고씨가 이제 왕위를 세습하게 만드는 그런 기틀을 마련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고대 국가의 기틀을 고구려 태조는 마련하죠. 그리고 옥저를 복속합니다. 옥저를 복속하고 동해를 공격하죠. 자, 게르부 고씨가 왕위를 세습하는데 누구? 형제 세습입니다. 이때까지는. 자, 고국 천황 때 비로소 이제 부자 세습이 이루어지죠. 왕위의 부자 세습. 고국 천황 보시면 되고요.
자, 부족적 어부를 행정적 어부로, 그죠? 그 성격을 바꿉니다. 자, 부족적이다 이라는 뭡니까? 부족, 그죠? 뭐 소노부, 졸노부, 관노부, 순노부, 그죠? 또 뭡니까? 또 하나 뭐 있잖아요. 아유, 제일 중요한 게르부꽃이 빼면 뺐네. 게르부꽃이야 된다. 게르부. 게르부. 게르부꽃이, 그죠? 이 왕족입니다. 지금 현재 왕족. 왕족인데 어떻습니까? 부족적 성격이 강하다면 이 부족들이 다 각기 어느 정도 독자적이다 이 말입니다. 왕권하고 사실 거의 비등비등하다 이거겠죠. 부족적이다. 서로 우리 부족의 대표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니는 왕은 연맹왕 아니냐? 연맹장이다 이거죠. 왕이지만은 연맹장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부족적 성격이 훨씬 더 강하다. 그러면 독자성이 강하다. 부족의 독자성. 왕권을 초월하는 독자성이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왕권이 이쪽으로 들어가지를 못하죠. 부족의 어떤 독자적인 부분에는. 근데 행정적이다. 행정적 성격이다. 이러면은 이 부족이 이제 와서 왕이 있죠. 왕 밑으로 이제 신하가 된다는 겁니다. 행정관서, 뭐 행정각부, 요새는 그죠? 각부,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왕 밑에 어떤 그 각기 행정을 행하는 그죠? 관료 조직 비슷하다 이런 거죠. 이렇게 이제 비슷한 이런적 성격을 띠게 된다. 그러면은 이때보다는 이때가 훨씬 더 왕권이 강하겠죠. 그죠? 뭐 이때 뭐 무슨 부족 대표 누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어떻다? 그들은 왕권에 이제 복종하는 어느 정도 왕 밑에 있는 어떤 신하의 개념 또는 하위 왕 밑에서 어떤 정책을 실행하는 하위 행정 조직 이런 의미가 훨씬 강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행정적 오부다. 이러면은 이제 어떤 왕 밑에 행정 조직으로 이제 서서히 개편돼가 들어온다. 이러한 성격이 고국천왕 때 강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고국천왕 진대법 실시하죠. 을파수의 근입니다. 이것은 양민의 노비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귀족의 고리대금 자체를 금지하는 건 아니에요. 귀족은 계속 고리대금 해가지고 양민을 뜯어가지고 뭐 양민 못 갖게 만들어서 노비로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세력을 계속 부리려고 하고. 이렇게 계속 그리 되면은 이제 국가는, 나라는 뭐 어떻게 됩니까? 양민은 줄고, 그죠? 노비가 늘어나니까 이들은 귀족한테 갖다 바치지 않습니까? 자기 신공을. 그 역이 없잖아요. 역이나 뭐 부역이나 뭐 이렇게 조세 이런 걸 부담하지 않습니다. 노비는 양민이 다 하죠. 역, 조세. 그러니까 이들이 줄면은 국가 재정이 약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양민의 노비화를 방지했다. 그것이 진대법이다. 그죠? 춘대춘합이겠죠. 진대를 실시하는 거죠. 그래서 춘공기 때 빌려주고 가을에 추수기 때 받아들이는 거죠. 그죠? 왕비족을 교체합니다. 전로부로. 연나부라고 하기도 하고 전로부라고도 합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제나부라고 하기도 해요. 딱 같은 말이에요. 이게 연노부, 전로부를 이끄는 말입니다. 왕비족을 교체하고요. 동천왕은 일단 오와 수교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서한평이 좀 자기가 갖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서한평을 공격을 합니다. 그죠? 서한평을 공격을 했는데
대려 위장 강국음의 침략을 받죠. 그래서 이제 쭉 한도선까지 함락을 당하고요. 그래서 또 도망갑니다. 도망가니까 또 왕기가 계속 거기서 추격하네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계속 도망가죠. 어디? 동해안 부곡저까지 이제 도망을 갑니다. 피난을 가죠. 이때 이제 부여가 얼마나 이제 사이가 안 좋았으면 고구려하고 부여가 군량미를 위장 강국음 그죠? 여기다 지원을 합니다. 위나라 여기다 지원을 해요. 그 정도로 이제 부여와는 고구려는 사이가 안 좋았다. 그 망해라 이제 치러가는데 완전 망하게 만들려고 거기다가 막 뭐 그죠? 치러가는 사람들 군량미 주고 막 이렇게 이런 거예요 지금. 그죠? 이런 상황이다. 서안평은 이쪽에 있지 않습니까? 아까 보시면은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다 치고 그죠? 이렇죠. 이쯤 치수죠. 이쯤 서안평. 서안평. 부여고 동부여 있고 이쪽 숙신 있고 그죠? 거란 있고 그죠? 그렇습니다. 자, 중천왕 때, 중천왕에 이 사람은 뭐 비중 없는 왕입니다. 안 해도 되는데, 하도 어처구니 없는 역사적 사건이 있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장발미인이 있었나 봐요. 관나부에. 그죠? 관나부. 전러부, 관노부. 그죠? 이 관나부인을 질투를 좀 했다 하기로서니, 가죽 주머니에 넣어서 바다에 이제 던진답니다. 참, 이런 왕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것도 미인을. 너무합니다. 그죠? 참 못난 왕입니다. 못난 왕. 어떻게 미인을 갖다가. 미인이 잘 안 수섰나 모양이에요. 질투한다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미천왕. 미천왕이 있는데요. 미천왕. 서안평을 점령하죠. 서안평. 드디어 이제 동천왕 때 못 이뤘던 꿈을 미천왕이 서안평을 점령하면서 이룹니다. 낭랑을 축출하죠. 낭랑 축출하고. 그러면서 이제 대동강 유역을 확보하죠. 이제 대방 축출합니다. 또 대방 축출하고요. 그래서 이제 고조선의 옛 땅을 회복합니다. 고조선의 옛 땅. 미천왕. 이때 이제 고구려 국상이 창졸입니다. 창졸이 너무 이제 미천왕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창졸이가 이제 미천왕을 이제 옹립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미천왕이 옹립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중국 쪽으로 뭐 공격했다 하더라도 중국과 교역을 하죠. 우리 영토였죠, 이쪽은 서안평. 중국과 교역을 합니다. 활발해요, 그것도 무역이. 미천왕 때입니다. 고국원왕이 있어요. 고국원왕. 고국원왕은 참 원통한 왕입니다. 그죠? 비운의 왕이죠. 전현의 선비족 모형황이 침입해가지고 자기 아버지의 무덤까지 막 파헤칩니다. 이런 굴욕적인 사건을 또 당해요. 그러면서 또 황해도를 두고 막 백제와 경쟁하고 있는데, 백제 최고 슈퍼스타 근초공황 있지 않습니까? 싸움 제일 잘합니다. 백제 대표 아닙니까? 대표 선수. 이 대표 선수하고 맞닥뜨려 나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힘이 딸리죠. 그래서 결국 평양성에서 전사를 합니다. 그죠? 평양성까지 쳐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평양성에서 전사를 합니다. 고국원왕이. 그 다음에 이제 소수림왕. 큰일이죠. 아버지 죽었죠. 그죠? 큰일입니다. 나라의 왕이 죽었습니다. 엄청난 큰일입니다. 위기입니다. 바로. 나라가 없어진다. 뭐 이런 생각이 거의. 나라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 큰 위기입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자.
내부 결속을 다지면서 내실을 기하자 이거죠. 소수림왕. 소수림왕 아주 중요한 왕입니다. 소수림왕이 이제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다시 이제 광개토 태왕이 나올 수 있었던 거죠. 광개토 태왕이 나와가지고 이제 정복 사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내실을 다진 거죠. 그거를 내실을 먼저 소수림왕한테 다졌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수림왕 불교 수용하죠. 사상적 통일을 이루어야 되겠다 우리가. 불교 수용.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로 불교 수용합니다. 전진에서 순도가 가지고 들어오죠. 그리고 교육시켜야 되겠다. 학교를 세우죠. 대학, 국립대학이죠. 대학. 그리고 어떤 기본적인 나라의 통치 질서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다. 공포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것에 따라서 우리는 움직이니까 말 안 들으면 큰일 난다. 이러면서 율령 반포하죠. 율령 반포를 합니다. 율령 공포하죠. 이러한 것을 통해서 이제 내실을 다집니다. 중앙집권 체제를 좀 강화합니다. 소신할 때. 그래서 중앙집권 체제를 강화하면서 어떻습니까? 고대 왕국으로서의 고대 왕국으로 이제 완성. 고대 왕국이 이때쯤 고구려는 소수림왕 때 이제 고대 왕국이 완성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전진에서 순도가 오고 또 승려 아도가 또 옵니다. 그죠? 오니까 초문사를 지었고는 거기다 순도를 머물게 하고 이불란사 짓고 거기에다 아도를 머물게 합니다. 뭐 크게 중요한 사항은 아니고요. 참고사항입니다. 자, 광개토 태왕. 가장 중요한죠? 근데 엄청난 왕인데, 시험에 그렇게 많이 잘 나오시지는 않습니다. 동로마 서노만 보는 게 차라리 이렇게 나옵니다. 너무 잘 아니까. 56국의 분열기였다. 그죠? 중국은. 후연, 동부여, 숙신, 비려 등을 점령했습니다. 그죠? 했고, 후연을 공격하죠? 광개토 태왕 때. 후연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후연을 박살내고요. 요동을 점령하죠. 광개토 태왕. 영락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독자적 연호를 사용합니다. 여기 보면 신묘년 뭐 이렇게 나오는 말이 있거든요. 신묘년입니다. 거란을 정벌하죠. 거란 정벌. 그 다음에 백제의 관미성도 정벌합니다. 함나가죠. 함나. 이때 백제왕이 아신왕 아닙니까? 아신왕은 맞다가 볼일 다 봅니다. 엄청 두드려 맞아요. 아신왕. 그 다음에 이제 평양 천도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영명사 등을 짓는데요. 평양으로 천도하지는 못합니다. 천도는 장수왕 때 평양 천도를 하죠. 그리고 거란을 공격합니다. 후연 격파하고 요동 진출하죠. 북위에 사신을 보냅니다. 북위에 사신이지 북위를 공격했다 이러면 틀려요. 북위의 공격은 아닙니다. 공격은 아니고 사신을 보냅니다. 숙신을 정벌합니다. 숙신. 그죠? 숙신. 숙신이 어디가 말갈 여진 아닙니까? 그죠? 여진. 숙신 정벌. 외구 격퇴. 그 다음에 동부여 공격하고 동부여 동해. 그죠? 복속합니다. 보시면요. 이때 치면은 요쪽이 동부이고 요쪽이 동해 아닙니까? 그죠? 그 위치랑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뭐 동부가 동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더라고. 근데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위치적으로 봤을 때 부여 밑에가 뭐 요 북부여 동부여 아니겠습니까? 그죠? 요쪽에 숙신이 있고 떨어졌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동부여도 복속하고 동해도 복속했다. 그래서 뭐 동해 복속을
걸 보면은 뭐 언제입니까? 또 태조왕 때로 보기도 하거든요. 근데 뭐 완전 복속은 또 광개토 태왕 때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있는데, 어쨌든 뭐 이렇게 보든 저렇게 보든 뭐 그렇게 보시는 게 낫겠네요. 뭐 제가 뭐 이렇게 뭐 정설이 아니기 때문에 제 추측을 감히 말씀드리기는 좀 힘듭니다. 어쨌든 자, 동해 공격으로 알아두십시오. 태조는, 토제는 동해 공격, 광개토 태왕 때 동해 복속 이렇게 보십시오. 동부여하고 그렇습니다. 아시나. 그래서 광개토 태왕 때는 한강으로 한강 2부까지 진출을 하죠. 신라와는 하슬라로 경계를 이룹니다. 아신왕 항복시키고요. 굴복시킵니다. 그래서 아신왕이 항복을 합니다. 영원히 노객이 되겠습니다. 뭐 이런 말을 하죠. 영원히 노객이 되겠습니다. 폐하 살려주시옵소서 폐하, 뭐 이런 식이죠. 자, 장수왕 광개토 태왕의 아들이죠. 장수왕. 자, 이름은 거련입니다. 거련. 뭐 크게 잇는다 뭐 이런 뜻이랍니다. 아버지의 사업을 크게 잇겠다 뭐 이런. 이때 광개토 태왕 비를 세우죠. 태왕릉이 있고 그 앞에 비를 세웁니다. 세우고 호우명 그릇을 제작합니다. 아버지 장사를 치고 나서 자, 호우명 그릇을 세우죠. 만들죠. 3년 뒤에 만들어 가지고 3년상 치루죠. 3년 뒤에 호우명 그릇을 만들지 않습니까? 이걸 갖다가 이제 신라에도 주고 이러죠. 신라 쭉 누구? 신라에 누구? 실성. 그때 실성이죠. 실성왕한테 뭐 줬을 겁니다. 그 귀족들하고. 그리고 남하 정책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등거리 다면 외교를 하죠. 북조와 남조에 이렇게 어느 한편에 치우치지 않은 균형 외교를 합니다. 그래서 평양 천도하죠. 북방 안전시키고 나서 평양을 천도합니다. 안학궁을 건립하죠. 평양에 왕궁 안학궁을 건립합니다. 그 다음에 경당, 지방 사립학교 경당을 설립하죠. 자, 교육도 시키고 무술교육도 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인재를 얻어야 되겠다. 국호를 고려라고 합니다. 이때. 자, 고구려는 국호를 고려 또는 뭐 구려는 좀 그렇죠. 고구려 이렇게 다 썼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지금 고려를 우리나라 조선 앞에 고려 있잖아요. 고려. 야, 너 고려지 봐라. 구자가 빠졌잖아. 그럼 고구려 개성한 게 아니잖아. 이러는데 야, 무슨 개소리냐 봐라. 장수왕 때 고려라고 썼다. 짱 깨달아. 그래서 고려 역시 고구려를 개성한 나라다. 그죠? 그렇죠. 그래서 고구려는 우리 민족이다. 네가 함부로 가져갈, 네 역사로 편입할 그런 나라가 아니다. 이거죠. 그리고 북연의 왕 풍홍이 이때 의탁을 합니다. 그래서 제후로 삼고 고구려 영토 내에 머물게 해요. 머물게 하다가 막 북위에서 뭐 이렇게 걔 왜 네가 데리고 있노? 죽여라 뭐 압력을 넣는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잘 지내야 또 안정을 취해가지고 남아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풍홍 죽인답니다. 목을 베고. 어쩔 수 없다, 풍홍. 네가 좀 희생해야 되겠다. 알겠습니다, 폐하. 이러면서. 네, 풍홍을 이제 그래서 풍홍이 어탁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백제 이제 위례성이 함락이 되죠. 그때 475년쯤 아니겠습니까? 부여경이 이때 죽거든요. 부여경 계롱왕이죠. 이때 죽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요 사이다. 75년에서 79년. 근데 75년으로 보는 게 맞겠습니다. 보니까. 계룡 죽여놔서 2년 있다가 다시 함락합니까? 웃기잖아요. 그때 같이 함락됐을 것이다.
중원 고구려비, 평양 천도 후에는 이제 중원 고구려비가 세워지죠. 그래서 고구려의 남진과 이제 한강 지역의 지배 변천사를 알 수 있게 하는 지역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청원의 남성골, 연천의 호루고루, 서울의 아차산. 뭐 이게 이제 고구려가 남진하면서 한강이 이렇게 한강 지역이 이제 지배됐던 어떤 그런 지역을 나타내주는 그런 지역입니다. 요 세 군데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장수왕 때 남하정책으로 이제 남양만에서 중령까지 이루죠. 장수왕이 남하정책을 하니까 백제의 비유왕하고 신라의 눌지왕이 낮에 동맹 맺죠. 그래서 남하정책에 대비를 하는데 이걸 이제 깨고 내려오죠. 내려와가지고 결국 계로왕을 사망시킵니다. 이 아니 475년입니다. 계로왕 사망시기는 475년이고요. 계로왕이 472년에 북위에 국서를 보냅니다. 북위에 친국나에게 북위에 국서를 보내서 려는 어육이 어쩌고 참 나쁜 놈이고 이제 힘도 못 쓰고 그러니까 네가 군사를 빌려주면 내가 이제 고구려 박살나겠다 이런 거예요. 근데 북에서 안 도와주죠. 이걸 장수왕이 알아차립니다. 이런 안 그래도 지금 할아버지 때문에 이거 죽일까 살릴까 말까 하는데 이게요. 내 욕을 해. 에이 죽어라 이러면서. 그래서 계로왕이 때 사망을 합니다. 그리고 479년도에 이제 보면은 유연과 장수왕 그죠? 유연과 지두를 분할 점령을 시도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흥안령 일대를 장악하죠. 그렇습니다. 흥안령 일대를 장악합니다. 흥안령 일대를 장악하고 북위는 선비고 그죠? 선비족입니다. 북위. 남조는 송, 소에 양 이렇게 갑니다. 문자명왕 그 다음에 문자명왕이 이제 고구려 최대 영토죠. 부여를 복속시킵니다. 부여. 그렇죠? 예, 알았습니다. 이 부여죠? 이때 완전 이제 복속시키면서 고구려가 최대 영토가 되죠? 최대 영토. 고구려 최대 영토. 그죠? 신라 쪼그러져가지고. 한성까지 다 장악하고죠? 고구려 최대 영토입니다. 이때 문자명왕 때입니다. 자, 그리고 안장왕, 고구려 안장왕이 있습니다. 안원왕 있죠? 안원왕 하나 받으십니다. 금동영가 7연명 열애 입상 안원왕 때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보면 김인현이라는 이런 글귀가 있거든요. 그래서 김인현이면 안원왕 한 539년쯤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금동영가 7연명 열애 입상 고구려 안원왕 그죠? 양원왕은 한강 유역을 상실합니다. 바보죠 이것도. 조상이 힘들게 어떻습니까? 확보해 놓은 땅을 빼앗깁니다. 그래서 바보입니다. 바보. 땅을 뺏기는 건 바보예요. 무조건 조상이 확보해 놓은 땅은 길이길이 보존해야죠. 더 늘리지는 못할 만큼 그죠? 더 늘리거나 최소한 유지는 해야 됩니다. 그죠? 뺏기면 안 됩니다. 바보입니다. 바보. 그래서
그래서 이제 양원왕 때 이제 온달 평강공주가 온달을 얻어가지고 내가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놓은 영토를 회복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온달한테 이 한 몸 희생해서 온달한테 시집가겠다 이거죠. 평원왕이 그래 그러거라 보내죠. 이때 평원왕 때 장안성입니다. 고구려 후기의 평양성이죠. 후기의 평양성인데 이걸 장안성이라고 합니다. 장안성인데 이거는 평산성입니다. 평산성의 형태인데 평지와 산성의 결합 형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때기 6세기 말쯤 되면 이제 수나라가 중국을 또 통일을 하죠. 이러한 국제 정세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백제 갑니다. 백제. 보시면 그냥 백제가 고구려와 같은 계통의 증거 한번 읽어보시면 남부역 건국수라 부여시 백제왕족. 백제왕족이 부여시다 이 말입니다. 도무지 무덤, 돌무지무지하게 쌓은 무덤. 장군총하고 비슷하잖아요, 생긴 게. 그래서 이거 보면은 고구려 계통이다 이거죠. 북위에 보낸 국서에 보면은 계로왕이 같은 데서 나왔는데 이게 막 나를 죽이려고 대든다. 이런 식입니다. 네. 그 다음에 동명성왕, 고주몽한테 제사 지내죠. 그래서 이거 볼 때 백전의식 고구려와 같은 계통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상무적 기풍이 있어서 말타기 활속이 좋아했다 이거 앞에서 했고요. 맞는 말이고. 자, 고유왕, 백제 고유왕 때 그죠? 고대 국가의 기틀이 마련되죠. 낭랑과 대방을 침공합니다. 그죠? 침공보다 공격 이랍시다. 공격. 좀 침공이라니까 좀 그죠? 어감이 좀 약간 부정적이잖아요. 공격, 낭랑, 대방, 공격도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자, 율령. 우리나라 최초로 율령을 반포하죠. 그리고 육자평 16관등제를 실시합니다. 그죠? 공복 제정하죠. 자비청. 자색, 비색, 청색. 남당 설치합니다. 그죠? 남당. 이거는 귀족회의 아닙니까? 그죠? 백제 귀족회의. 남당 설치하고요. 왕위를 형제세서요. 왕위, 형제세서. 한강을 점령하죠. 최초로 한강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한 중심 세력인 목지국. 목지국이 마한 중심 세력인데 이를 병합합니다. 그래서 마한 중심 세력은 자꾸 남으로 남하하겠죠. 마한 세력들은. 자, 근초고왕은 활발합니다. 진출이 활발. 요서지방도 진출하고 진평군을 세우고요. 산둥으로도 진출합니다. 그리고 외에까지 가가지고 칠지도도 하사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외에 가가지고. 근초고왕은 이제 북으로는 이제 평양성을 공격해가지고 고구려 평양성을 공격해서 고국 원왕을 전사시킵니다. 그리고 담노제 실시해요. 담노제. 부자세습을 이룩합니다. 왕이 부자세습. 그래서 근초고왕 때 보면은 백제는 고대 왕국으로서 모습을 갖춥니다. 고대 왕국이 완성되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그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은 사상적 통일까지 다 이룩하는 데는 침유왕 때쯤 되는데 그게 다 근초고왕 때쯤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야 7국을 병합하죠. 가야 7국을 병합합니다. 가야 7국 병합. 강진, 보성, 나주 등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마한 전체를 또 정벌합니다. 마한 전체 때 되면 이제 근초고왕 때 마한 전체 정벌하죠. 동진과 국교를 맺습니다. 동진과 국교를 맺는데 동진에 조공을 한다. 그러면 조공이나 국교나 이때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그 나라와 이제 안면 트고 이제 수교를 맺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동진과 국교를 맺고 수교했다. 뭐,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교역을 했다. 아직기에는 한자, 왕위는 천자문 논어를 가지고 외에 가죠. 그래서 외에다 또 전파합니다. 아직기는 한자, 왕위는 천자문 논어를 어디? 외에 전파. 그죠? 자, 황제 면모를 보이죠? 근처공항. 황새끼를 씁니다. 외에 칠지도를 하사합니다. 그죠? 이거 다 황제 면모 아닙니까? 이런 게. 너희는 신의 나라로서 이 칼을 받아서, 응? 그죠? 그래가지고, 하라, 세세토록 하라. 내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폐하 일하지 않습니까? 황제 면모입니다. 그리고 동진, 백제, 임나가라 외 이렇게 있는 교역로를 이제 근초공항이 장악을 합니다. 그리고 당항, 백령, 산둥 등의 서해 직항로를 개척을 하죠. 고홍으로 하여금 서기를 편찮게 합니다. 그죠? 역사책이죠. 근구수왕은 근초고왕의 아들인데 뭐 크게 한 일 없습니다. 아버지 명받아서 칠지도 하사하고 옵니다. 왜? 침유왕 불교 들어옵니다. 동진에서 말 안 않다 들어요? 말 안 않다 할 때마다 동진에서 말 안 않다 침유왕 때 불교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백제야. 자, 그 다음에 아신왕은 뭐 하는 게 없어요. 이것도 뭐 조금 나름대로 백제에서 뭐 좀 괜찮은 왕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너무 거대한 왕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죠? 한민족 대표 선수입니다. 한민족 국대 한민족대입니다. 한민족대 민족대 한민족 대표 국가대표가 민족대표 한민족의 최고 대표. 전쟁의 신이죠. 거의. 그러니까 안 됩니다. 아신왕이 얻어 터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복하고 영원히 노백이 되겠다랍니다. 이때 이제 한강 이북까지 고구려 맞죠? 경계는 신라 쪽으로는 하슬라까지. 결국 아신왕한테 또 아신왕 편 하는데 결국 광개토태왕만 하게 되네요. 보시면 되죠? 전기 가야연맹 해제시키고. 쭉 이제 또 장수왕 때 되면은 장수왕이 또 남하 정책으로 한 번 더 침략을 받지 않습니까? 이때는 남양만 한강 위에 남양만 중명까지. 이때 백제왕은 비유왕입니다. 비유왕은 나제 동맹을 맺죠. 나제 동맹 맺고 송과 수교도 합니다. 자, 나제 동맹으로 어디? 군사 동맹을 맺죠. 그죠? 눌지마리간하고 비유하고 비눌. 깨로왕은 뭐 도림인가 오잖아요. 고구려에서. 그래. 이 승리하고 맨날 바둑 두다가 첩자라고 합니다. 고구려 첩자. 바둑 두다가 망해 먹지 않습니까? 결국 자기도 죽고. 북위에 이제 국서 보내가지고 군사 빌리려고 합니다. 이게 472년이에요. 이게 아닙니다. 475년이죠. 사망했을 때는. 편집하는 친구가 이걸 여기 붙이는데 이렇게 샀다가 이게 뭐 이렇게 가버렸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북위에 국수를 보내가지고 뭐 군사 빌리려고 했는데 북위에서 군사를 안 빌려줍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장수왕한테 죽죠. 그러는 장수왕이 죽입니다. 그래서 부역 이름이 경입니다. 경. 성이 부여씨 아닙니까? 그래서 경사망. 경은 뭐죠? 북조와 이때까지는 북조와 친선이었습니다. 이때까지는.
근데 이제 북조가 안 도와주죠. 그러니까 이제 남조와 친선을 맺죠. 그래서 남조 양하고 친선하지 않습니까? 무령왕 이때, 성왕 이때, 그죠? 자, 뭉주왕은 웅진으로 천도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이제 다 부서졌으니까. 근데 위례선 그대로 놔두고 갔대요. 근데 여기 다시 이제 뭐 하고 뭐 정을 쌓고 뭘 하고 이래 안 하고 그냥 도망을 옵니다. 아유, 무서워. 또 고구려 천내로 올라. 웅진으로 가서 이제 여기가 뭐 해씨, 웅진이 이제 해씨들이 근거지였던 거예요. 기적 해씨. 그러니까 왕이라고 왔어요. 왕이라고. 아니 지구 군걸 다 버리고 깨져가지고 와가지고 지가 왕이라고 행세하면은 좋겠습니까? 해씨 족장이. 아, 나름대로 행세하고 있는데 배 하사고 이런 게 좀 꼴리지 않습니까? 에이씨, 안 되겠다. 죽이자. 해씨에 피살을 당했는 줄 알아. 왕권이 엄청 약화되었죠. 그리고 이제 동성왕은 이제 조금 일을 하죠. 탐나 복속을 합니다. 탐나도 복속하고 결혼 동맹도 하죠. 소지마리간하고 2찬 비지에 따른 결혼 동맹을 합니다. 때는 이제 웅진식이죠. 자, 무령왕 때가 된 문형왕부터 이제 백제 중흥기죠. 이때는 중흥기입니다. 중흥기. 자, 무령왕은 22담로의 왕족을 파견합니다. 왕족 파견. 영동대장군이라는 칭호를 받죠. 중국 남조 양에게서. 그리고 뭐 단양이, 고안무, 고양이가 아니고 단양입니다. 단양이 고안무 외에 파견해서 유학을 가르치죠. 유학을 전하죠. 자, 무령왕은 무령왕릉이 있죠. 여러 가지 무령왕릉이 있는데 이게 돔 형식의 왕릉 아닙니까? 이게 벽돌무덤. 막 벽돌로 역사 만들었어요. 그래서 양나라식인 양조. 중국의 남조, 양나라식 양식의 벽돌무덤입니다. 이 안에 보면 이제 지석, 매직권, 뭐 생전에 쓰던 사마왕이라는 이런 게 나왔다고 뭐 알려져 있고요. 무령왕 때는 다시 이제 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이제 다시 동의의 강국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한답니다. 그거를 깨트려 다시 동의의 강국이 되었다. 무령왕이다. 그죠? 다시. 그래서 고구려 말가라 연합군을 깼다. 이 말이죠. 한강 유역의 쌍현성을 축조를 합니다. 축조를 하고 대가야를 공격한 대가야. 그죠? 대가야를 공격했습니다. 쭉 오다가 이제 성왕 때 성왕은 이제 사비로 옮기자. 안 되겠다. 웅진 아니고 이제 사비로 옮기자. 그래서 사비 시대를 엽니다. 그죠? 웅진은 뭐 해시들의 근거지였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많은 걸 할 수가 없다. 일단 사비로 옮기자 이랬겠죠. 사비로 옮기면서 성왕, 양직공도 뭐 이런 그림 옮기죠. 양나라 그림. 사비로 첨도하고 남부열하고 국구를 고칩니다. 중앙을 22부, 지방을 5부 5방으로 그죠? 지방제도를 개편하죠. 담노제를 아예 폐지시켜 버립니다. 폐지. 봐두시면 돼요. 양과 화친합니다. 양과 화친을 강화하죠. 그러니까 양과 더욱더 친하게 지낸다 이 말입니다. 양과 더욱더 어떤 친교를 더욱 다진다. 네? 더욱 다진다. 뭐 이런 표현이겠죠. 화친을 강화한다. 겸익과 놀이사치계를 또 이렇게 외에 파견하죠. 그래서 불경과 불상을 전합니다. 진흥왕하고 이제 한강 유역을 수복하기 위해서 진흥왕과 신라의 진흥왕과 함께 한강 유역을 이제 차지를 하려고 같이 공격을 합니다. 근데 진흥왕이 나중에 배신하고 여기를 자기가 독차지를 해버리죠. 그러는 바람에 이제 그 성왕이 빡치죠. 그래서 위덕왕, 창왕인데 아들이 창왕이 위덕왕이 안 되겠다. 내가 신라의 본때를 보여주겠다. 그래서 공격을 하러 갑니다. 근데 얘가 이제 포위를 당해요. 포위를 당하는 거 고립됩니다.
이걸 아들이니까 이제 성왕이 구하러 갑니다. 구하러 가다가 매복에 걸립니다. 그래서 결국 김무력 부하들에게 매복에 걸려가지고 죽죠. 죽임을 당하죠. 왕이 이제 항복하고 뭐 하면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거 하지 않아요. 안 하요. 무식한, 그죠? 무식한 쫄배 그냥 죽여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와 이렇게 하는 거죠. 일단 그래서 왜 불경과 놀사치께 보내가지고 불경과 벌상 전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나제동맹은 뭐 결렬되는 거죠. 이건 빼. 관산성에서 전사합니다. 김무력에게. 자, 이때 사비시대에 나왔던 유물입니다. 금동대향로죠. 사비시대에 있다고 진하게는 표현 안 하고 연하게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그 충격으로 이제 위덕왕이 출가를 시도를 합니다. 부왕의 죽음이 나 탓이다 이러면서. 장학명 석조사리가 있고요. 왕흥사 건립하죠. 이제 왕흥사 사리하면서 이게 왕흥사 건립인데 위덕왕이 했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이제 문구가 이제 나왔으니까 이게 이제 확실하면은 이제 위덕왕 때 이제 왕흥사가 건립되었다 이렇게 바뀔 겁니다. 아마 바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제 뭐 삼국사기나 유사는 어때? 왕흥사 건립 낙성연대를 무왕 때로 보거든요. 무왕. 그래가지고 이거 뭐 아직 뭐 폐기된 건 아니고 이게 아직까지 이제 이렇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그리고 신라를 보겠습니다. 신라 박혁거세죠. 거스간입니다. 거스간. 남해 차차웅. 보니까 이제 거스간 군장입니다. 차차웅 제사장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 두 개를 합치면 정치적 군장과 제사장의 기능분입니다. 박거세 아래에서 나왔다고 하죠. 아래에서 박씨들이 다 자기 조상 아래에서 나왔습니다. 계란에서 나왔습니다. 뼈아리죠. 뼈. 자, 차차웅 거스간 유리 이사금 이건 쥐고요. 석탈해가 이제 이때쯤 신라 지배층에 합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박석김이 삼성 교립을 하죠. 돌아가면서 삼성 교립으로 돌아가면서 이제 임금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비약적으로 사로국이 발전한 때가 있습니다. 뇌물마리간 때죠. 이 뇌물마리간 때 광개토 태왕의 뒤에 배후 지원을 받죠. 배후 지원을 받으면서 비약적으로 발전합니다. 그래서 김씨 세습 왕권이 확립이 돼요. 형제 세습이었죠. 광개토 태왕이 배후 지원했다. 사로국이 비약적으로 발전했습니다. 이때 이사금을 마리간으로 왕의 칭호를 바꿉니다. 대군장이라는 뜻이죠. 호명글은 여기 있는데 이건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장수왕 때 만들었는데 아마 실성 때 주었을 겁니다. 그죠? 실성왕 때 뭐 신라왕하고 귀족들한테 나눠줬겠죠. 근데 뒤에 보면 국강상 광개토지 호태황 이렇게 돼 있답니다. 그래서 호명그릇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뭐냐? 뭘 뜻하느냐? 뇌물마리간 때 신라를 도와주고 신라의 영향력을 행사했다. 또 내정 간섭했다. 이런 근거로 든다. 이런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 되는 거기 때문에 뇌물마리간 밑에다가 써두었습니다. 진한 지방을 거의 차지합니다. 뇌물마리간 때. 만진한 변환 아닙니까? 남쪽이? 남쪽에 보면 그죠? 마한, 진한, 변한 아닙니까? 그죠? 마한, 진한,
견한 아닙니까? 이 지난 지역을 거의 뇌물마리간 때 거의 다 차지했다 이런 말입니다. 낙동강 소국을 점령하고요. 중앙집권국가로 점차 성장하는 거죠. 전진과 외교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위두라는 외교 문서가 나오고요. 마리간 시기, 이때 이제 뇌물 마리간부터 쭉 소지 마리간 이 사이에 무덤들이 나오는데 좀 거의 다 뭡니까? 돌 무지무지하게 쌓은 돌무지 덧늘 무덤입니다. 널이 있고 안에 관이 있고 여기다 돌 막 쌓습니다. 돌. 뭐 천마총. 경주가 많이 있습니다. 그죠? 경주에. 뭐 소봉총. 등등. 황남대총. 다 이 식입니다. 자, 눌지마리간. 그 다음에, 눌지마리간은 이제, 실성이죠, 실성. 실성했다고 실성왕을 죽입니다. 실성했네. 내 동생들을 어떻게 삼촌이 돼가지고 말이야. 조카들을 갖다가 고구려에 벌모로 보내고 외국에 벌모로 보낼 수 있어요. 실성에 보면 그래서 죽입니다. 실성을 죽이고 마리간이 아니다. 그래서 왕위는 부자 세습이죠. 이때부터 우차 사용법을 실시합니다. 무코자가 와서 이때 불교를 전례를 합니다. 전례만 하지 이제 포교는 안 됩니다. 포교 안 되는데 원표라고 있어요. 원표. 원표가 이제 노력을 계속 하죠. 포교한다고. 그러면서 이제 법흥왕 때 이제 포교가 되는데 일단 이때는 포교가 안 됩니다. 박재상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눌지마리간 때. 그래서 복호를 고구려에서 구하고 미상을 외에서 구하고 이제 외에서 죽는데 외 나라의 왕이 박재상이 똑똑하네. 내 신하를 해라. 내 신하가 되어라 이러니까 박재상이 뭐라고 합니까? 나 박재상 신라의 신하로서 계림의 신라입니다. 닭개가요. 돼지가 될지언정 너희들의 신하가 될 수 없다. 이러면서 이제 떳떳하게 죽음을 맞이하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비마리간 6발의 박리명, 왕정의 박리명을 정하죠. 자비마리간 때. 그래서 6부의 행정적 성격이 강화됩니다. 그죠? 행정적 성격. 국왕 밑에 하나였던 행정이 하위 단위로 들어온다지 않습니까? 행정각부 같은 거죠. 행정부서처럼 관서 이런 식으로 왕 밑에 이렇게 들어오는 게 자위마리간 때다. 동성왕 결혼동맹 이찬비제 딸 소지마리간입니다. 우역 설치하죠. 교통통신. 자, 6초는 6부로 편성이 됩니다. 그죠? 6부로 개편이 되고 그러니까 행정구역이 완성이 되죠. 행정구역이 완성이 됩니다. 독자적인데 이제 하나의 행정구역 여기 6부 이 되는 거죠. 시장 설치하죠. 결혼동맹 누구하고 동성왕하고죠. 뭐 조상신 신궁 건립 뭐 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삼국사기에 소지설 지정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국사기에 있는데 소지마리간이 조상신 신궁 건립했다. 맞을 겁니다. 지정왕 때 조상신 신궁을 건립했다. 맞을 겁니다. 왜? 삼국사기에 나오잖아요. 틀렸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정왕 신라 중성비 이것도 설이 있습니다. 눌지때라는 사람들이 있고 지정왕 때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신라 중성비 지정왕 때 받으시면 됩니다. 재산 분쟁 관련 내용이 들어있고요. 순장금지, 순장금지, 우경장려 있습니다. 우경장려. 그리고 순장금지, 우경장려 있고 영일냉수리비. 영일냉수리비도 그죠? 두 아이설이 있는데 지정왕 때다 봐주시면 됩니다. 재산 분쟁이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있고요. 지도로 갈문왕이라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정왕 때
사라를 신라라는 국호로 국호 변경합니다. 국호 변경. 사라에서 신라로. 그죠? 나날이 새롭고 뭐 사방을 막는다 이런 뜻이랍니다. 하나 정책을 펴죠. 왕호를 중국식으로 이제 고쳐 부릅니다죠. 9년제 중국식 9년제 실시합니다. 앞에 시장을 설치했었죠. 소지 때. 그러니까 이제 시장 감독하는 기구를 이때 설치합니다. 동시전. 그리고 시장을 또 시장을 또 설치합니다. 동시라는 시장을. 본래 있던 시장을 동시라고 바꾸었는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동시라는 시장을 설치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우상국을 정벌합니다. 우상국 정벌. 그죠? 이사부가. 그래서 최초의 소경은 아시촌 소경 있었고요. 군주를 또 파견합니다. 이사부를. 어디 실직주, 군주. 구주, 오소경이 있는데, 이건 이제 통일 이후 아닙니까? 구주 오소경은. 통일전이었으니까, 그죠? 뭡니까? 오주죠, 오주. 그래서 오주. 이때는 뭐, 오주, 이소경. 통일전은 그렇죠. 나중에 뭐 오주, 이소경은 정비가 되겠죠. 어쨌든 최초. 오주 중에 하나인 실직주가, 그죠? 설치되었다. 이런 거겠죠. 최초의 군주. 최초의 군주죠. 이게 뭡니까? 실직주. 주입니다, 주. 금성, 왕경이 있고, 그 옆에 주를 이사부가 이사치왕 이런 사람이거든요. 옛날에 육왕 등 이렇게 나온답니까? 육부의 세력 이제 왕 등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그 왕으로 이제 봤다 이 말이죠. 왕권이 육부의 독자성을 다 초월하지 못해요. 그래서 육부의 독자성이 왕권을 초월했죠. 그래서 왕권이 다 이게 세력을 제압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사부를 실질적 군주로 임명했다? 이 군주는 힘이 어떻겠습니까? 막강하겠죠. 거의 뭐 여기서는 실직주에서는 왕은 아니 실질적인 왕 노릇을 안 했겠습니까? 아니 내 밑에 있으면 그죠? 좀 그렇지. 가가지고 그게 왕 노릇해. 아마 이런 주가 이런 거 아니었을까? 그래서 군주. 이때는 군사적 성격이 굉장히 강했죠. 나중에 행정적 성격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뭐 총관, 도독 이렇게 해가지고. 자, 그리고 철제 농기구 보급합니다. 점찰보를 만들죠. 그래서 뭡니까? 기금을 만들죠. 규율을 위한, 그죠? 법흥왕 때는 이제 병부를 설치합니다. 법흥왕 때 병부 설치하고 율령을 반포하죠. 율령. 나의 근간이 될 수 있는 어떤 체제를 정비하고 어떤 법령 같은 거를 원시적 형태의 뭡니까? 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법. 율령은.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런 너희들은 처벌받아. 뭐 하면은 재산 분쟁에 가서 이러면 안 돼. 뭐 누구는 노인이었는데 뭐 이러면은 얻어맞아. 뭐죠? 뭐 이런 거 장 50대 이런 거 정해놓은 거죠. 그래서 원시적 형태의 어떤 법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율령 반포하고요. 공복을 제정하죠. 그죠? 자, 비, 청, 황의 공복을 제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관등제를 실시하죠. 관등제 실시하고 골품제를 정비합니다. 그죠? 자, 골품제 정비하면서 골품, 성골, 진골 있잖아요. 그죠? 나누고 두품, 6두품부터 1두품까지 난주께
4두품이면 3두품, 3, 2, 1은 평민화되죠. 있었고. 그리고 울진봉평비를 세웁니다. 울진봉평비. 2차돈이 순교를 하죠. 그래서 귀족들이 반발하니까 왕이시여 제 목을 치시면은 목에서 붉은 피가 아니라 하얀 피가 올라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이 이제 목을 하얀 피가 확 올라. 2차전 순교했구나. 백료사 석당이라는 백료 석당 순교비를 세워줍니다. 그죠? 세워주고 그다음부터 이제 불교를 공인하죠. 불교 공인합니다. 불교시 왕명을 사용합니다. 법흥왕. 법흥이 이제 법을 흥하게 하겠다 이런 거예요. 불교시 왕명입니다. 화백회의. 화백회의 설치하고, 그죠? 화백회의에서 상대등을 이제 설치하죠. 니 그럼 왕권이 자꾸 강화되고 있으니까 이제 귀족들이 니가 니가 다 해먹으면은 우린 뭐 하는데 이러니까. 그래 화백회의에서 너희 상대등 너희 귀족들의 대표 상대등 뽑아. 얘가 내한테 이야기하면 내가 들어주면 될 거 아니냐. 어? 너 왜 만장일치로 상대등 설치하죠. 왕권과 귀족권의 타협입니다. 귀족의 타협. 화백회의 상대등 설치. 금강가야를 정벌합니다. 그죠? 금강가야. 김해의 금강가야죠. 권원이라는 신라 최초의 연혼을 씁니다. 영천 청제비. 비석. 그죠? 금성을 세우고요. 자, 진흥왕 때는, 진흥왕은 전륜성왕이라고 합니다. 진흥왕 때는 성왕이 관산성에서 전사하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 있고요. 흥륜사라는 신라 최초의 사찰을 세웁니다. 흥륜사. 신라 최초의 사찰. 흥륜사. 신라 최초 사찰이죠. 그리고 황룡사를 건립합니다. 그리고 불교 교단을 조직합니다. 그래서 국통, 주통, 군통 이렇게 만들고요. 그 국통에 고구려에서 온 승려 해량을 국통으로 삼습니다. 팔관에 개최하죠. 사정부 설치합니다. 사정부. 그리고 화랑도 공인하고요. 국사로 하여금 거칠부로 하여금 국사를 편찮게 합니다. 죄송해요. 이렇게 말이 헛나올 때가 있네요. 거칠부로 하여금 국사를 편찮게 하고 단양적성비를 쌓습니다. 단양적성을 쌓으면서 비석을 세우죠. 야이차가 그때 공이 많았다 이래가지고 이 안에 야이차의 공로가 나옵니다. 한강유역을 차지하고죠. 이제 신주를 설치합니다. 초대군주 김무력. 신주의 초대군주 김무력. 이때 신주가 나오죠. 당항성 중국과 직접 교역합니다. 당항성을 쌓고 경기도 화성 일대를 점령하고 있었죠. 이쪽으로 점점점 오면서 어떻습니까? 왕권이 강화되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의 군주는 이제 왕의 이제 하나의 이제 그죠? 뭡니까? 지방간적 성격이 좀 있었을 겁니다. 그죠? 파견된 독자적인 어떤 그런 거라고는 이제 가가지고 이제 국왕의 명을 받고 이렇게 하는 지방간적 성격이 좀 있었을 거예요. 그죠? 진흥왕 때 되면 왕권이 상당히 강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한강유 차례 신주 설치하고 당항성을 쌓고 그죠? 관상성 전투에서 성왕 전사시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순수비를 세웠죠. 북창황만대 요거는 이제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이 연도를 취하니까 창북황마라고 이렇게 외웠어요. 대가야 정복을 합니다. 이사부하고 사다함이죠. 대가야를 정복을 하죠. 자, 진흥왕은 고구려를 선제 공격하고 아라, 비화가야 등을 정벌합니다. 품주 설치하고 처음에 품주가 기밀재정 다 맡았는데 난주 가면은 이제 창부와 집사부로 나뉘잖아요. 그래서 김집사 나의 비밀을 지켜줘. 창부, 창고. 창고의 아버지 창부.
충주지방에 국원 소경 설치하죠. 짐, 태왕, 태자야 이러면서 이제 이런 말을 쓰면서 황제의 면모를 보였습니다. 과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개국, 대창, 홍제, 황제니까 당연히 연호 썼습니다. 자, 가야가 있죠. 가야는 육부족 연맹체입니다. 성산, 아까 가야 7국이었는데 7국 아닌가? 그런 게 의미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가야는 육가야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게 어떤 뭐 사료에 뭐 잘못 나왔을 수도 있고, 가야 7국이 아니고 가야 옆에 있는 어떤 또 나라가 뭐 하나 있었는데 그 다 해가지고 가야 7국이 했을 수도 있고 뭐 그래요. 그런 크게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성산가야, 대가야, 소가야, 고령가야, 금관가야, 아라가야. 그죠? 있습니다. 자, 뭐 성주, 고령, 고성, 진주, 김해, 함안, 소가야. 이 작을 소자는 아닌 거고요. 소? 자, 아라가야. 제가 있는 지역이 함안 지역입니다. 아라가야. 옛날에 그 중학교 동기 중에 한 놈이 있었는데 지가 아라가야의 후손이라고 했습니다. 왕족으로 대우해달라. 웃었습니다. 이렇게. 그랬고요. 자, 그래서 가야는 육부족 연맹체죠. 육부족 연맹체였어요. 연맹체. 초기의 연맹체 전기가야 연맹. 전기가야 연맹은 금강가야가 주도를 했죠. 그래서 연맹왕국 단계에서 이제 소멸을 합니다. 연맹체 단계에서. 왜? 그럼 소멸의 이유가 뭐냐니까 별 뚜렷한 건 없습니다. 그냥 밖으로 못 뻗어나간 거죠, 당연히. 그 이유가 지역적 고립이었다. 야, 지역적. 가야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있잖아요. 신라, 이 뭐 백제, 요가 가야 아닙니까? 요 지역이 지역적으로 고립되어 있었다. 지역적 고립되어 있어도 칠 수 있죠. 근데 이제 그래 안 했다. 왜? 의지가 없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뭐 뚜렷하게 연맹장으로 나와가지고 확 힘을 합칠 수 있는 어떤 그런 세력이 없었다. 세력이 비등했다. 이런다. 세력이 비등. 모두가. 비등한 세력.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보시면은 애들 노는 거 보면은 뭐 이렇게 뚜렷한 이게 뭐 없어요. 하나가. 다 자기 잘났다고 이럽니다. 세력이 다 비등했다. 근데 그 의지가 부족했다 뭐 이런 말 합니다. 뭐 모르겠습니다. 농경 문화는 되게 발달했습니다. 가야 철을 낙랑과 큐슈 지방으로 수출했죠. 산둥이 아니에요. 산둥. 낙랑 큐슈. 벼농사 발달했고요. 철기 문화는 굉장히 선진적이었습니다. 가야 토기는 세기 토기에 영향을 줍니다. 가야 관련 기록이 있습니다. 가락국기 개왕록 삼국유사인데 가락국기 개왕록은 전하지 않아요. 삼국유사의 가락국기만 전합니다. 최치원이 서기정전에 보면은 최치원의 서기정전에 보면 가야 산신, 정견모주와 천신, 이비가지 이 둘 사이에서 애가 나는데 하나는 내질주일이고 하나는 내질청입니다. 성익은 원래 내질씨였습니까? 내질씨였는데 이게 뭐 김씨로 바뀐가요? 이게 뭐 내질이 옛날에 뭐 쎄라는 이런 뜻이었던가?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최근 그죠? 그래서 내질주의라고 내질청해였는데 내질청해는 이제 김해 금강가야죠. 푸른바다 생각하시면 되고 내질주의는 주일이 대 주일이 대 주일이 대가야 보시면 됩니다. 이진아시와 신정동국 여지성남 좀 죄송합니다. 신정동국 여지성남에 나옵니다. 금강가야고요.
금강가야는 김수로, 내질청해, 해상교역. 초기 가야연맹체를 주도했죠. 연맹체 주도. 사실 외워가지고 말하는 것보다 읽는 게 더 힘드네요. 읽다 보면 말이 막 헛나오고 이래요. 그래서 외워가 말하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그죠? 그리고 가야인들은 규슈 지방으로 이주하여 소국을 건설하기도 했다. 가야 지역, 지금 가야 지역 남해에서, 남해죠, 남해. 저 남해 있습니다. 거기서 백제 은재 관식이 발굴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근초고항 때 있잖아요. 이렇게 뭐 가야 그쪽 뭐 칠국 병합 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이런 그 지역을 가야 지역을 병합 뭐 이렇게 영향을 끼쳤거나 점령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백제 은재관식이 발굴되었다. 그래서 가야 연맹은 약화가 되는데요, 4세기 때 원인이 낭낭 추출로 이제 중교 무역의 타격을 받습니다. 낭낭이 추출되거든요. 낭낭이 미천왕 때. 낭낭이 없어지니까 여기 이제 쇠를 주고 파고 뭐 해야 이득을 취해야 되는데 얘가 이제 없어지니까 더 이상 팔 데가 없잖아요. 타격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경제력이 떨어지면 그죠? 포상 팔국의 난으로 또 타격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약화가 돼요. 금강가에는 김해 대성동 고분, 그래서 김해 대성동 부여 유물이 발견되고요. 덧널 무덤 양식은 부산 복천동 고분이 있고요. 한 9년과 외와 이렇게 중견 무역을 했었습니다. 가야는 금강가요죠. 그러다가 이제 약화되면서 결국 강개토 태왕에게 이제 종발 임나가라 뭐 이런 이야기 임나가라가 있는데 뭐 이게 뭐 뭔지 몰라요. 이 가야인지 아니면 왜의 세력이었는지 잘 몰라요. 근데 아마 추측기로는 뭐 가야 세력이 아니었는가. 갑자기 이 종발성 대표 이후에 가야가 힘이 쭉 빠지면서 정기 가야연맹이 해체가 되거든요. 그때 보면 이 가야는 신라를 치료했겠죠. 그러면서 이제 신라 지역을 확보하고 세력을 넓히려 하는데 신라이죠 경주 이쪽에 찌질한 것들이 저 강개토 태왕이시여 그렇다는 거죠. 강개토 태왕이시여 그죠? 우리를 좀 구해주시옵소서 이런 게 이제 막 이렇게 내려왔다는 거죠. 알겠다 내물 내가 깨주겠노라 이러면서 와가지고 이제 가야가 이제 김에 패배하면서 주도권이 이제 대가야 쪽으로 옮기죠. 힘이 빠지고. 자, 그리고 이제 장수왕이 남하하죠. 이 남하하는 틈을 따서 대가야가 진안 하동 일대를 또 장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5세기에는 이제 대가야 쪽으로 주도권이 넘어가죠. 그래서 후기 가야 연맹이 형성되는데 거의 이제 이쪽이 왕조가 아닌 거죠. 대가야 쪽이 지배층의 무덤이 분포 지역이 이동합니다. 고령 지산동 고분 쪽으로 철제 갑업도 나오고요. 수레 토기 등이 출토됩니다. 숭장 풍습이 있는 돌 덧널 무덤도 발견되었습니다. 5세기 후반부터 6세기 초 사이에는 이제 소백 산맥까지 이제 세력을 넓히기도 합니다. 대가야가. 그래서 백제와 신라와 세력을 다툴 만큼 성장을 했는데, 또 힘들어집니다. 그죠? 대가야, 돌방무덤 있죠? 이제 구덩식 지산동의 최고 왕릉급. 굴식은 고화동 벽화가 있습니다. 이 정도 봐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가야는, 가야 순서 있죠. 가야사는 많이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지금도 계속 발굴되고 있고요. 또 뭐 역사서가 없기 때문에, 그죠? 뭐, 김씨들 뭐 좀 역사서 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좀 찾아보세요. 글을 몰랐나? 글 잘 쓰는 거 별로 안 싫어할 것 같아.
그래서 혼인 순서, 자, 가야 순서입니다. 가야. 처음에 혼인 동맹 맺죠? 대가야 이내왕하고 법흥왕하고. 그래가지고 혼인 동맹 맺고 이제 가야가 세력을 넓히려고 하는데 갑자기 법흥왕이 금관가야를 멸망시켜 버리죠. 그래서 여기에 불안을 느낀 대가야 이내왕. 대가야는 성왕하고 편을 먹습니다. 그래서 관상선 전투에 참전했다가 김무려 형제 깨지죠. 그러면서 이제 관상선 전투에서 패하면서 나중에 이제 대가야가 멸망까지, 대가야도 같이 멸망을 하죠. 도설지왕 때 창녕비에서. 창녕비 후관성수기는 뭐 58. 비슷한 얘기 있습니다. 568. 568쯤 될 거다. 도설지왕 때 진흥왕에게 멸망합니다. 집단 이주를 당하죠. 중원경, 충주, 우르께 가야금 있습니다. 우르게 가야금 그죠? 강수는 외교문서 이런 게 능했죠. 청방, 입문서, 답서령기서 등을 썼습니다. 자, 금관가야 볼까? 금관가야. 금관가야는 법흥왕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김구혜, 김무려, 김서연, 김유신. 다 이 각이 아닙니까? 그죠? 내가 이런, 참, 김의 김씨의 이 족보까지도 내가 이렇게 써줍니다. 같은 지역 사람이라고 내가. 김암. 그런데 김암이 이 김유신 아들이 그러니까 손자거든요. 둔갑술에 굉장히 능했대요. 어떻게 둔갑합니까? 저한테 좀 조상들의 어떤 비기가 있으면 저한테 보여주십시오. 천문왕하고 둔갑술. 제가 둔갑은 못 해가지고. 나 둔갑왕 하고 싶어요. 둔갑. 둔갑술 좀 배우고 싶습니다. 어쨌든 좀 아시는 분 가르쳐 주세요. 이번 시간 벌써 끝났나? 이러죠. 끝났습니다. 네. 고생하셨어요. 자, 쉬죠?